관련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라면마저 값이 오릅니다. 안 오르는 게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신라면 인상폭이 편의점에서는 1,000원까지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소비자들의 체감 느끼는 물가가 굉장히 클 것 같거든요. 네, 일단 이제 인상폭만 놓고 보면 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이제 대형 마트 기준으로 봤을 때 740원 정도 지금 되는 걸로 평균 가격이 신라면 같은 경우는. 근데 이게 이제 820원으로 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80원 정도 오르는 거니까 네. 이게 크다고 할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중요한 건 비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비율로 생각해 보면 11% 인상에 해당됩니다. 지금 7월 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3%거든요. 네.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더 높은 상회하는 물가 상승, 이게 가격 상승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신라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굉장히 자주 구매를 하게 되는 상품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빈번하게 구매하는 네. 상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체감하게 되는 물가 상승의 정도는 상당히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이렇게 농심이 그러니까 신라면 가격이 오른다면 다른 회사들의 라면도 오르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당연히 들거든요. 네, 일단 그럴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큰형님이 가격을 올리게 되면 네. 동생들이 다 따라서 이제 올리게 되는 현상들은 흔히 나타나는 거고요. 이제 경쟁업체들의 라면 가격도 다시 상승할 가능성은 충분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경쟁업체가 삼양라면하고요. 네. 그다음에 오뚜기가 있는데 삼양라면 같은 경우에는 라면의 수출 비중이 높습니다. 내수 비중보다는 수출 비중이 높으니까 이 수출 가격은 상대적으로 좀 높게 책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굳이 안 올려도 이런 비용들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뚜기 같은 경우에는 라면 상품의 비중 자체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올려도 괜찮다라는 얘기는 표면적으로는 하고 있지만 이게 언제 아니다 다시 우리가 인상 검토를 해야 되겠다라고 바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향후 다시 또 검토할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기도 하지만 예를 들면 뭐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나가서 그냥 뭐 라면에 김밥이나 먹을까? 이렇게 하고 갈 경우 그 분식집에서 가격은 좀 더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 더 많이 오르게 되겠죠. 지금 신라면 기준으로 봤을 때 80원 정도 오르는 네. 거잖아요. 그러면 보통 분식점이나 식당 가서 먹게 되면 기본적으로 300원, 많으면 500원 정도의 가격 상승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을 지금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라면이 500원 하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새 이렇게 800원, 1,000원까지 오르게. 그렇죠. 이제 네. 편의점을 가시면 1,000원을 훌쩍 넘어가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라면처럼 대중적인 먹거리들, 햄버거 가격도 일부 업체들에서는 올렸습니다. 네. 패스트푸드 하면 사실 가볍게 먹기 좋다 이런 인식이 있는데 이제 이것도 옛말인 것 같아요. 네, 일단 절대적인 가격 수준이 높아졌다고 평가할 수가 있겠죠. 네. 맥도날드가 이제 오늘부터 가격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4.8% 정도 오늘 가격 인상을 했고요.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 빅맥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단품으로. 요거 보면 4,600원에서 4,900원으로 300원 인상을 했습니다. 이제 버거킹 같은 경쟁업체죠. 버거킹이나 혹은 롯데리아 같은 경우에는 1월과 7월 버거킹 같은 경우는 이미 올렸고 그다음에 롯데리아도 12월과 6월에 이미 두 차례 가격 인상을 단행한 그런 이제 그 기록들이 있고요. 이제 우리가 외식을 할 때 굉장히 흔하게 선택하는 메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흔하게 선택하는 메뉴의 가격이 오르게 되면 체감적으로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물론 가격 인상의 폭이 예를 들자면 라면 가격 인상의 폭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낮은 건 사실이지만 보통 이런 패스트푸드 같은 경우에는 더 자주 인상을 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게 걱정되는 부분이죠. 잦은 인상 부분 말씀해 주시니까 좀 감이 오는 게 제가 뭐 정말 대학생 때만 하더라도 그냥 정말 그냥 편하게 그냥 친구들이랑 그냥 당구 치기 전에 그냥 햄버거 하나 먹고 빨리 가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네네. 지금 보면은 이거는 거의 한 4인 가족이 햄버거 한번 먹으려면 외식 수준이에요, 정말. 몇만 원이 이렇게 그러니까요. 네. 소비를 지출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네. 사실 서민들의 부담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치킨 값도 네. 배달을 해도 3만 원이 넘는 곳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반값 치킨, 이른바 마트에서 파는 치킨들이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게 치킨의 적정 가격은 얼마인가를 놓고도 논쟁이 있습니다. 네, 일단
치킨의 적정 가격은 딱 얼마다라고 단정지어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형 마트에서 치킨을 판매하는 경우하고요. 그다음에 프랜차이즈에서 치킨을 판매하는 경우는 그 원가가 들어오는 구조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치킨 한 마리에 10,000원이 적정 가격이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는 그렇죠. 없는 것이거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제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들의 치킨 가격 인상 속도는 이건 좀 너무한 것 아니냐. 네. 특히나 그 가맹점의 이익은 사실 별로 바뀌는 게 없거든요. 네. 그렇게 가격이 올라도 그 가격 상승에 의한 이익 대부분은 그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챙겨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오히려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사실은 뭐 이렇게 지갑 사정이 어렵고 뭐 물가가 워낙 오르다 보니까 좀 저렴한 치킨이 있으면 몰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리셀까지도 할 정도로 지금 마트 치킨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조금 걱정되는 건 저희 동네 우리만 아는 그런 치킨집들 있잖아요. 네네. 거기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야 마트랑 또 경쟁을 하려고 그러면 이거 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고민이 되실 것 같거든요. 사실 마트와 동네 가게에 있는 치킨 가게들은 그 출발선상이 다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걸 계속해서 이제 이런 상황을 방치를 하게 된다면 결국은 이쪽으로 대형 쪽이 승리를 할 가능성은 그렇죠.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2010년에 비슷한 사건이 한번 발생한 적이 있죠. 네. 롯데마트에서 통큰 치킨이라고 아직 기억하시는 아, 분들이 네. 많으실 텐데 그때도 사실 똑같은 논란들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실 자영업자들 다 죽는다. 이런 이제 비판 여론들이 조금 이제 대두가 되면서 롯데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그런 서비스를 중단을 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사실 이번에 있는 당당 치킨이라고 이제 이름만 살짝 바뀐 거죠. 업체도 네. 바뀌기는 네. 했지만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은 판촉 프로모션과 관련된 그런 차원으로 이루어지는 성격들이 오히려 더 강하다고 평가해 치킨 볼 사러 수 와서 딴 거 사라. 그렇습니다. 이것만 사시지 않잖아요. 오면 다른 것도 또 사게 되니까. 그래서 판촉 활동의 일부로서 오히려 그렇게 이제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라면, 햄버거, 치킨 가격 모두가 다 오르다 보니까 네네. 그 식료품 값을 다 쓰다 보면 남는 게 없다 이런 말이 절로 나옵니다. 실제로 이렇게 소비자들이 식료품 값 외에 지갑을 닫게 되면 좀 경제 상황에는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칩니까? 일단 소비 위축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사실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소비자들은 항상 느끼는 게 내 월급 빼고 나머지가 다 오른다. 그러니까요. 내 월급만 안 오른다 이렇게 느끼잖아요. 근데 이건 사실이거든요. 음. 연봉은 항상 후행해서 결정되기 그렇죠.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 월급만 빼고 다 오른다. 이게 정확한 판단인 거고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게 되면 문제가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월급은 안 오르는데 다른 것들이 올라가면 실질 소득은 줄어드는 효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네. 되면 소비가 위축이 되고요. 점점 더 경기의 활력도가 떨어지면서 경기 침체가 아주 가속화되는 이런 문제점으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기업들도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 사실 투자를 할 유인이 점점 줄어드는 거거든요. 소비자들이 소비를 줄이겠구나. 그럼 기업들도 당연히 투자를 줄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소비 줄고 투자 줄고 경제 성장률이 떨어져 버리는 이런 이제 악순환으로 갈 수 있는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네. 식품 물가 상승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그럼? 단순히 식품 물가만 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이건 전체적인 이제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차원에서 조금 이해를 해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소비자들은 당장 사 먹는 식품 가격에 의해서 그걸 가장 많이 느끼니까 식품 물가가 언제까지 올라갈 건가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많으시겠죠. 그렇기는 하지만 이거는 전반적인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관점에서 봐줘야 될 것 같고요. 지금 7월 달에 6.3%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은 한번 높아지면 쉽사리 잘 안 떨어지는 그러니까요.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연말까지는 6%에서는 조금 내려오겠지만 5%대에서 연말까지는 계속 인플레이션이 형성될 가능성을 더 높게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식품 차원에서 해석을 하자면 이 식품 업계 내지는 우리가 매일 구매하는 이런 쪽에서도 인플레이션이 뚜렷하게 계속 진행되어서 연말 근처까지는 우리가 뭐 하나 살 때 굉장히 망설이게 되는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사실은 저희가 뭐 기름, 유가라든지 아니면 뭐 밀가루 값이라든지 곡물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수요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내려가긴 하는데 이런 네. 완성품들 내려가는 건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가장 큰 이제 문제가 농산물, 신성식품 같은 경우는 올랐다가도 떨어지잖아요. 떨어지죠. 그렇지만 이렇게 제조된 상품들은 한번 올라오면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하방 경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국제 곡물 가격이 다시 떨어지더라도 이 가격은 안 떨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이상한 거죠. 네, 이상하네요. 뭐 그렇기는 합니다만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그 가공되어서 나오는 식품들은 하방 경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변동, 올라가는 변동은 반영되는데 내려가는 변동은 잘 반영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추석 연휴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많이들 이 장바구니에 좀 부담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 추석 차례상을 이제 차리기 위해서 이거 매년 이거 발표가 되거든요. 네. 이 통계 수치가. 그래서 작년에도 발표가 됐는데 올해 이제 오늘 발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어제 8월 24일 기준 가격으로 살펴보면 31.8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약 32만 원 정도는 이렇게 쓰셔야 차례상 한 상을 제대로 차릴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이제 전통시장이랑 이제 대형 마트랑은 좀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전통시장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싸게 나타나고요. 27만 원, 그다음에 대형 유통업체 같은 경우에는 36만 원이 조금 넘는 걸로,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약 32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런 부담들을 줄이시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다소간의 불편함이 있더라도 우리 전통시장 활용해 주시면 상대적으로 더 저렴해지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가면 또 할인 행사, 또 그런 그렇죠. 쿠폰 같은 것들 요즘 굉장히 많이 할인품 더 주시고 이런 거 있잖아요. 지원되고 또 정책적으로도 또 지원이 아, 되거든요. 그런 네. 할인 쿠폰 같은 것들이. 네. 그래서 그런 쿠폰 활용하시면 조금 더 저렴하게 사실 수 있으니까 지역 경제 살리는 차원에서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추석 때 이 미리미리 사두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추석 직전에 사는 게 좋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명확합니다. 미리 오, 사두시는 게 네. 가장 좋고요.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오늘 사는 것보다 내일 사는 게 더 비쌀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게 인플레이션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사지 마시고요. 네. 썩는 거 아니라면 네. 오늘 사셔서 미리 준비하시는 게 오히려 합리적인 선택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추석 전에 차례상은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를 네네, 장바구니에 그렇습니다. 담아두자 네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